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회비. 그래서 요런 그 문제들은 좀 외워서 푸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회비 나오면 맨날 요렇게 써드릴 거예요.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 적십자 회비라고 나올 때 있거든요. 요거는 기부금이에요.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뭐냐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는 우리가 보유세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재산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재산이 있어야 자동차가 있어야 자동차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부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세금 내는 거니까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거고요. 얘는 회비는 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냐면 회비를 처리할 수 있는 개정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냥 회비 나오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일명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관습이라는 게 대부분 과거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부터 회비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으니까 지금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도 회비 내면 세금과 공과라고 내니까 간혹가다 시험에 적십자회비가 나와요. 근데 적십자회비는 좋은 일에 쓰는 거잖아요. 우리 좋은 일에 쓰는 거 뭐라 그러세요? 기부금.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금과 공과 10만원 비용 증가, 그 다음에 현금 드렸죠? 현금 10만원.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아무 말 없으면 팔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오는 제조 원가라 그래서 뭐 공장, 그 다음에 뭐 생산, 뭐 조립 요런 게 나오면은 오고, 팔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해서 본사, 그 다음에 뭐 영업부, 뭐 사무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앞에다가 제가 팔을 쓸 겁니다. 근데 그 58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5는 이제 제조 쪽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게 네, 제가 시험 볼 때 네. 그거를 기입을 해야 된다는 그럼요. 프로그램에 넣으실 때 5하고 8하고 같이 뜰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꼭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론은 꼭 쓰셔야 됩니다. 공개할 때마다. 그럼요. 근데 무조건 다 쓰는 게 아니고 저쪽 비용 쪽에만. 요거는 하면서 금방 익숙해져요. 그 다음에 36번 풀어보세요. 36번은 일단 단먼저 적고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신분구독료는 도서인쇄비예요. 그래서 도서인쇄비 8,000원. 요 58은 프로그램 입력 때문에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 8,000원. 자산감사. 그래서 보시면은요, 도서 인쇄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도서, 책, 그 다음에 뭐 저기 잡지나 아니면은 지금 문제처럼 신문, 그 다음에 뭐 사진 현상, 명함 인쇄, 이런 쪽에 이제 쓰이면은 도서 인쇄비가 되는 거세요. 다음에 37번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자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또 분개해 보세요. 37번. 항상 차변 먼저 해야 된다, 대변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내가 아는 거 먼저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금 받았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2만 원. 그 다음에 돈 받으면 이익이 그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수익이죠. 그래서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38번 푸시는데 저기 책상과 의자 1조에다가 밑줄 치세요. 여기서 말하는 1조는 세트죠. 예전에 한 분이 아니다 한 명이 아니었구나. 1년에 한두 명이 1조 50만 원이라고 쓰시는데 그 돈 1조가 아닙니다. 근데 진짜 몰라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돈 1조가 아니고 한 세트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분개 적어보세요. 그다음에 38번은 책상하고 의자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면 비품입니다. 그래서 비품을 50만 원 주고 산 거고요. 그 다음에 30만 원은 수표 발행했대요.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그래서 요거는 숙지해 놓으세요. 그래서 당좌 그 수표 발행이라는 게 그 당좌 예금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잔액은 일주일 후에 주기로 했죠. 미지 급금 20만 원. 부채 증가 처리하시면 되죠. 그리고 거래처 있으면 거래처 쓰셔야 돼요. 지금은 거래처가 없어서 안 적었는데, 네, 그렇죠. 미지급금액. 그리고 제가 미지급금에 써야 된다 그러면 요렇게 기억하세요. 미지급금의 반대가 미수금이잖아요. 그러면 미수금도 거래처 써야 돼요. 라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39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3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상품. 그래서 매입했으면 들어오죠. 우리 들어오면 어느 변이세요? 차변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상품 70만 원어치 샀고요.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저기 보시면 50만 원은 어음 줬대요. 우리 주는 어음 무슨 어음이라고 하세요? 네, 지급 어음이라고 합니다. 지급어음 50이고 부채 증가 그 다음에 꼭 거래처 쓰셔야 돼요. 미래상점. 그 다음에 대변에 나머지는 월말에 주기로 했죠. 외상 매입금 20. 여기도 꼭 거래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급어음 쓰니까 받을 어음도 쓰셔야 되고 외상 매입금 쓰니까 외상 매출금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40번 푸시는데요. 40번은 단기매매증권으로 푸세요. 거기에 별도로 안 나와 있어서 요건 단기매매증권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0번 보시면은요. 거기 골뱅이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골뱅이 나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당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계산기 있으면은 계산기 가지고 다니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천주에 6,000원. 아이고. 하시면 600만 원 나와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60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보시면은 100만 원은 수표 발행했다라고 볼게요. 저희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세요? 당좌 예금. 자산 감소. 그 다음에 나머지 500만 원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죠? 그러면 안 준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 왜 미지급금이냐면 우리 회사는 주식 파는 회사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채 증가, 회계 상사. 그래서 미지급금에 꼭 거래처 적어주셔야 되세요.
다음에 41번 풀어보세요. 다음에 41번 보시면 한빛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맺고 현금 80만 원을 예입했죠. 그러면은 당좌예금에 80만 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생각하시냐면 우리 은행에다가 돈 넣어 본 적 있죠. 네, 그러면 은행에다 돈 넣으면은 통장은 많아지죠. 그 대신 내가 갖고 있었던 돈은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그래서 당좌예금은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들였죠. 현금은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42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42번 보시면 우리 책상하고 의자, 컴퓨터 다 몇 년 이상 쓰죠? 네, 1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니까 비품입니다. 그래서 130만원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드린다고요? 현금 주죠. 13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43. 네. 그 다음에 43번 보시면 상품 샀죠? 그래서 상품이 50 자산 증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 최종 목표는 차변에 상품 쓰면서 머릿속에서 자산의 증가요. 네, 안 쓰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대변에 수표 발행했죠. 당좌예금 얼마요? 30 쓰면서 머릿속에서는 자산의 감소야. 이렇게 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분계 틀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이 계정 과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일단 몰라. 첫 번째. 그 다음에 증가 감소 거꾸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네,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것만 안착되면 별거 없는데 문제는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뭐 10개면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게 종류가 많아서. 그리고 원래 여기에다 거래처 쓰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4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비용으로 처리. 우리가 이제 소모품이 있고요.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소모품 B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뭘로 쓰셔야 돼요? 네, 소모품 B겠죠. 그것도 분개해보세요. 그 다음에 44번은 그래서 비용 처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모품 B인데 거기 보시면 사무용이라고 나오면 8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적어주는 이유는 프로그램에 소모품 B라고 치면 5개인가가 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몇 번대로 넣을 거냐 그걸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00원어치 샀죠.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10,000원. 그 다음에 45번 풀어보세요. 4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매출. 그래서 매출했을 때는 상품 매출로 쓰셔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익 증가. 그 다음에 현금 받았죠? 현금 15만원. 자산 증가. 그래서 원래 상품은 상품 하나로 써요. 그래서 원래 이거를 이제 단일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상품을 2가지로 나누도록 되어 있어요. 샀을 때는 상품. 그 다음에 팔았을 때는 무슨 매출이요? 상품 매출.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를 이분법이라고 하거든요. 2가지로 나눴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다 이분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법으로 프로그램에다 등록을 해주셔야 프로그램이 덧셈 뺄셈을 정확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 맞추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컴퓨터한테. 아직은 우리가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샀을 때는 상품, 팔았을 때는 상품 매출.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46번은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세요. 거기 보면은 단기인지 장기인지 없어요. 한번 보시면 차입했죠. 차입이라는 게 돈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얼마 빌리셨어요? 80만원. 그러면 현금이 늘어나겠죠.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짧게 빌렸으면 단기 차입금이고요. 길게 빌렸으면 장기 차입금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거래처 써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는 거래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 영창상에 있네요. 네. 그럼 여기에 무슨 상이에요? 영창상해.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